여러분들께서는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에 있다는 명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공자가 한 말로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는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의지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프랑스 축구계에도 실패를 딛고 아시아인 최초로 프랑스 슈퍼컵에서 최고의 활약으로 우승한 선수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강인은 결승골로 파리 생제르맹 입단 후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인 최초로 이 대회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됐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23-2024 시즌 프랑스 슈퍼컵에서 툴루즈에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 대회 12회 연속 우승팀이 되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4-3-3 포메이션을 가동했고 툴루즈는 4-2-3-1 포메이션으로 맞섰습니다. 당초 이강인의 출전 여부는 불확실했습니다.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소집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위르겐 클린스만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은 2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전지훈련을 시작으로 6일에는 이라크와 평가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강인이 직접 슈퍼컵 참가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프랑스 매체 르파리지앵은 이강인이 툴루즈와의 경기에 출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알렸고 구단이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해외에서 뛰는 한국 선수들 중 유일하게 이러한 기회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그가 출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직접 일정을 조율한 이강인은 이날 결승골의 주인공까지 되었습니다. 전반 3분 비티냐가 반대로 올려준 것을 덴벨레가 받아 크로스를 올렸고 박스 안쪽에서 수비진의 방해를 받지 않은 이강인이 날카로운 왼발 슈팅을 시도해 골망을 흔들면서 선제골로 앞서갔습니다. 이강인은 전반 34분에도 가슴으로 공을 받아 엄청난 바이시클 킥을 시전하며 최상의 컨디션을 자랑했습니다. 이어 PSG가 추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전반 45분 이강인이 좌측에 있던 바르콜라에게 패스를 보냈고 바르콜라의 패스를 받은 음바페가 수비수를 뚫어 강력한 슈팅을 선보이면서 두 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후 추가 득점 없이 경기는 2대0으로 파리 생제르맹이 승리하면서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풀타임을 소화한 이강인은 축구 통계 매체 소파 스코어 기준으로 한 골과 볼터치 68회 그리고 패스 성공률 96% 등을 기록하며 평점 8점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활약에 이강인은 공식 맨 오브 더 매치에도 선정됐습니다. 리그앙 사무국은 공식 미디어를 통해 이강인이 트로피를 들고 있는 사진을 공유하며 이강인이 맨 오브 더 매치에 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어 이강인과 한국을 상징하는 고궁과 축구 경기장 등을 합성한 그래픽 이미지를 게시하며 이강인의 프랑스에서 첫 우승이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새로운 기록도 추가됐습니다. 리그앙 사무국은 트로페 대 샹피옹에서 이강인은 이 대회에서 맨 오브 더 매치를 수상한 10번째 국적의 선수라고 조명했습니다. 그동안 맨 오브 더 매치로 뽑힌 선수들의 국적은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프랑스와 브라질 등의 국적의 선수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강인이 한국인으로서 10번째 국적을 추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리오넬 메시와 2019년에는 음바페가 수상한 바 있습니다. 경기 후 이강인은 만족스럽고 우리의 목표는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것이었으며 이 팀에서 뛸 수 있어서 기분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정말 행복하다고 경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여름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선수단 대거 개편에 나선 명문 구단 파리 생제르맹은 각 나라에서 뛰어난 선수들을 잔뜩 영입했습니다. 이강인도 포함되면서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최초의 한국인 선수가 됐습니다. 파리의 명문 구단에 이강인이 합류했다는 소식에 한국 팬들을 더욱 들썩이게 했습니다. 시즌 시작만 해도 부상과 대표팀 차출로 팀의 본격적인 합류가 늦어졌습니다. 왼쪽 대퇴사독은 부상으로 한 달여간 회복에 집중했던 그는 지난 9월 약 4년 만에 도르트문트를 상대한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밟으며 복귀전을 가졌습니다. 짧은 출전 시간에도 순간적인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2대0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한국 국가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전 경기 7연승을 거두며 성공적으로 금메달을 따내 병역 문제를 조기에 해결한 이강인은 유럽 무대에서의 커리어를 문제없이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쉴 틈 없이 곧장 대표팀에도 합류했습니다. 성인 대표팀에서도 이강인의 기량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튀니지전에서 첫 A대표팀 데뷔골을 기록하면서 멀티골까지 달성했습니다. 이강인은 베트남전까지 소화하며 두 경기에서 총 3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 금이 환영했지만 치열한 주전 경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은 자신의 존재감을 꾸준히 드러냈습니다.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차전에서 AC 밀란을 상대로 PSG 입성 후 첫 데뷔골을 기록했습니다. 10라운드 브레스트전에서는 음바페의 골에 어시스트를 하며 리그 첫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경기인 몽펠리에전에서 리그 데뷔골을 터뜨리며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데뷔골은 이달의 골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몽펠리에전에서 넣은 이강인의 골은 파리 생제르맹의 11월 이달의 골로 뽑혔습니다. 리그앙에서도 경쟁을 펼친 가운데
이강인의 몽펠리에전 골이 최종 이달의 골로 선정됐습니다. 파리 생제르맹도 이강인의 효과를 톡톡히 맛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리그앙 사무국은 지난 11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이강인의 유니폼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킬리안 음바페와 우스만 덴벨레보다 이강인의 이름이 더 잘 보인다며 경기장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다고 이강인의 인기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강인이 파리를 미치게 만들었고 이강인이 여름에 마요르카에서 합류한 이후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보다 이강인의 유니폼을 더 많이 팔았다며 유럽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의 진정한 슈퍼스타가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르아브르와의 14라운드에서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한글로 이름이 적혀있는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치렀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전반 10분 만에 골키퍼 잘루이지 돈나룸마가 퇴장당하고 부상자가 속출하는 악재 속에서도 음바페와 비티냐의 골로 2대0 승리했습니다. 이강인은 이날 선발 풀타임을 소화하며 활약했고 특히 음바페의 선제골의 기점 역할을 해내면서 팀의 승리를 도왔습니다. 최근에는 이강인을 향한 비판이 흘러나왔습니다. 도르트문트와의 챔스 마지막 조별리그 경기 이후 더욱 거세졌는데 파리 생제르맹에서 발전 가능성이 없을 거라는 강도 높은 발언까지 이어졌습니다. 현지 매체와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등이 이강인에 대해 혹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릴전이 끝난 후에도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프랑스 매체 레퀴프는 이강인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압박했고 움직임과 속도를 가져가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하며 평점은 팀 내 두 번째로 높은 5점을 부여했습니다. 반면 프랑스 매체 르파리지앵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매체는 이강인이 경기에 녹아들지 못했고 긍정적인 모습이 있긴 했지만 애매한 움직임들이 많았다며 최하 평점인 3점을 매겼습니다. 이번 시즌 엘리케 감독은 다양한 전술을 두고 이강인에게 여러 역할을 맡겨보고 있습니다. 좌우를 오가며 윙어로 기용되기도 했고 중앙에서 공격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은 릴전에서 공격적인 움직임보다는 중원에서 패스를 공급하며 주로 공격 전개를 도왔습니다. 거친 경합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후반 26분 상대의 팔에 가격당해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기도 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그런 이강인을 두둔했는데 경기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이강인은 한국에서 슈퍼스타고 우리는 이번 여름에 이강인을 만났으며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그는 오른쪽 윙어부터 중앙에서 가짜 공격수 역할까지 맡았고 그는 최고의 기술 능력을 갖고 있다며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안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친절하고 재미있기까지 하고 정말 모든 것을 갖췄다며 이강인의 능력을 칭찬했습니다. 이강인은 그런 엘리케 감독에게 보답했습니다. 리그 전반기 마지막 경기인 매치전에서 후반 3분 우측으로 자리를 옮긴 이강인은 비티냐의 선제골에 시즌 2호 도움을 올렸습니다. 흐름을 탄 PSG는 후반 15분 음바페의 추가골까지 터뜨렸습니다. 메스가 한 골 만회해봤지만 후반 38분 음바페의 멀티골까지 이어지면서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의 3대1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프랑스계 풋볼 프렌치 뉴스는 이강인이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은 그러나 자신감이 한껏 가득했고 이날 골을 넣을 수 있던 건 이강인의 예리한 크로스 덕분이었다고 하며 평점 6점을 줬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중국의 골값이 화제입니다. 중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29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바니아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오만에게 0대2로 패했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아시안컵에 임할 26명을 일찌감치 확정했습니다. 슈퍼리그가 끝나자 대표팀 전원이 2주일 전부터 아부다비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시안컵 개막전의 친선전을 3경기나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6일 같은 곳에서 가진 평가전에서 아랍의 2부 리그 팀을 5대1로 완파했습니다. 하지만 아랍 프로팀이 워낙 약체라 승패에 큰 의미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중국 언론은 중국 대표팀의 대승을 크게 보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프로 2부팀이 아닌 오만 대표팀과 경기에서 중국은 0대2로 완패했습니다. 비공개 예선으로 진행돼서 경기 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은 후반 4분과 후반 20분 내리 골을 내주면서 패배했습니다. 중국이 이번 아시안컵 목표를 8강 진출로 잡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불안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오만은 카타르와 레바논 같은 중동팀을 대비하기 위한 연습 상대로 아예 비공개로 진행했지만 완벽하게 힘에서 밀린 것입니다. 여러모로 중국 축구 팬들에게는 한숨만 나오는 결과로 책임은 중국의 에이스 우레이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레이는 이강인과의 실력차로 중국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레이는 2022년에 악몽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당시 에스파뇰이 우레이는 절호의 기회를 눈앞에 놓치며 반전 기회를 살리지 못한 채 굴욕만 당했습니다. 에스파뇰은 레알 마요르카와 2021-2022 스페인 코파 델 레이 9강컵 16강 원정 경기에서 1대2로 패하며 8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중국 축구 자존심 우레이는 선발로 나서지 못했고 후반 추가 시간 1분 교체 투입됐습니다. 그가 보여주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했지만 짧은 시간임에도 결정적 기회는 찾아왔습니다. 1대2로 뒤처지던 추가 시간 우측에서 온 크로스가
우레이 발에 정확히 배달됐습니다. 우레이는 노마크 기회에서 슈팅했으나 마요르카 골키퍼 로만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만약 득점에 성공했다면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는 우레이에게 반전 기회가 생겼겠지만 그는 스스로 찾아온 기회를 놓쳤습니다. 중국 매체 서우닷컴은 경기 후 우레이는 자신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놓쳤고 팀을 위기에서 구하지 못했다고 혹평했습니다. 이날은 한중일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쿠보 타케우사는 전반 32분 선제골을 넣었고 이강인은 후반 37분 쿠보를 대신해 교체 출전했습니다. 중국은 쿠보의 활약을 조명하며 쿠보는 라리가에서 당당히 활약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우레이는 쿠보 그리고 이강인과 실력 차만 확인했다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레이와 이강인의 평가가 이렇게 엇갈리는 가운데 과연 이번 아시아컵 대회에서 이강인 선수와 우레이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우레이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역대 한국인 선수들이 프랑스 무대를 누렸지만 이강인은 급이 다릅니다. 폼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반면 우레이의 진짜 멋진 점은 팀원들이 만들어준 황금 같은 찬스를 말도 안 되는 똥슛을 날려놓고 혼자 아쉬운 표정을 지을 때입니다. 세계적인 코미디언이 공을 차고 있으니 한류가 판을 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레이 선수는 앞으로도 계속 우릴 웃겨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팀 선수들은 우레이 같은 선수는 신경 쓰지 말고 똘똘 뭉쳐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해서 부상 없이 우승까지 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